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. 시청자 여러분,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7일경 대선 출사표를 던질 예정이고, 최재형 감사원장도 18일 국회 법사위에서 대권 도전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함으로써 야권 대권 지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. 여상훈 변호사님과 전국 움직임 심도 있게 분석 정리하겠습니다. 예 변호사님, 네.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권 도전설, 예. 출마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난무했습니다. 그런데 오늘 법사위가 열렸어요. 법사위 열리기 전에도 당연히 이제 기자들이 몰려가서 6월 말 7월 초 이렇게 감사원장직을 사퇴를 하고 출마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뭐 계속 묻더라고요. 텔레비를 보니까. 그런데 묵묵부답으로 들어갔어요. 그러나 이제 법사위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물으면 또 답변을 안 할 수는 없죠. 뭐 최강욱 의원이 먼저 이렇게 질의를 했더군요. 대권 출마설이 있는데 적절한 얘기냐? 임기직이 이렇게 바로 곧바로 대권 출마하는 것이 합당하느냐 잇따라 질문을 던졌는데, 그 부분에 대해서 저의 거취와 제가 어떤 다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과 정치권에서 많은 소문과 억측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. 소문과 억측이 있다. 감사원 직원도 그것 때문에 난처해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. 이 부분은 제가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 입장을 밝히겠다.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.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도 또 해석이 다양하는데, 우리 여 변호사님은 이 최 원장의 발언 자체로는 어떻게 보십니까? 어느 쪽에 무게중심이 있다고 보세요? 그러니까 저는 그 최재형 원장이 나 안 한다. 이렇게 말했으면은 뭐 더 이상 간단하죠. 간단한데 이걸 기자나 그다음 의원들이 집요하게 그리고 또 관심사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? 당연하죠. 왜냐하면 탈원전 문제로 이 정부와 부딪혀서 어떤 국민적 지지 얻었고요.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아닙니까? 문재인 대통령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지금 유력 대선 후보 반열에까지 올랐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최재형 원장도 결국 이 탈원전 문제로 이 정부와 부딪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어떤 대항마 이렇게 그런 거에 올랐는데, 결국 그런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본인도 그랬지 않습니까? 언론의 관심,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걸 안다. 그렇다는 건 결국은 본인도 어떤 대선에 누가 주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. 이런 상태에서 대답을 갖다가 그냥 예스냐 노냐로 이렇게 안 하고 추후 밝히겠다. 이름으로써 더더욱 많은 이제 추측을 불러일으키게 한 대답을 했어요. 제가 이제 최재형 원장을 오늘 그렇지 않아도 이제 저희 이 법관 출신들 무슨 모임이 있어서 그래서 안 그래도 이 최재형 감사원장 이야기 나왔는데, 오늘 이 뭐 언론 보도 있기 전이어서 그런지 뭐 하나같이 왜냐하면 전부 다 대부분이 저희 이제 고등학교 동문들인데 대법관 지낸 분도 있고 쭉 있는데, 최재형 원장은 그럴 사람이 전혀 아니다. 무슨 말이냐? 정치할 사람이 전혀 아니다라는 대답이 거의 100% 일치했어요. 저희들이 봐도 마찬가지예요. 그분은 학 같은 분이시고 선비시고 그런 분이 무슨 정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근데 이제 최재형 원장이 왜 그렇게 그 추후에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한다고 했을까? 저는 최재형 원장의 이 어떤 성격적 특징이 너무나 신중하더라. 이런 걸 봅니다. 그리고 법관들이 특히 고위직 법관 올라간 분들은 대체로 주위에서 답답하다 할 정도로 신중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 최재형 원장도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. 우선 안 한다는 그 생각이라면 뭐 큰 문제는 없고요. 한다는 생각이라면 이걸 아까 우리 그 최강욱
그 의원도 이야기했지만은 임기직이 마치자마자 그리고 감사원이라는 건 사법부에 못지않은 예. 독립성 이런 게 요구되는 기관인데 그 기관의 장이 그 마치자마자 정치권을 뛰어든다는 거 이게 사실 참 난처하고 저희 뭐 최재형 원장을 아끼고 존경하는 사람 입장에 볼 때는 참 그런 문제 아닙니까? 그래서 그 최재형 원장도 이런 그 법조계의 어떤 법조계 또는 국민의 정서도 알 거란 말입니다. 그리고 최재형 원장은 지금 제일 그 나간다고 할 때 그 해결해야 될 문제가 탈원전 감사 문제입니다. 그걸 사실 검찰에 수사 의뢰까지 행가니까 그 수사 의뢰보다 통째로 넘겼잖아요. 감사 자료를. 그러면 이게 당장 뭐 여권에서는 당신 정치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당장이 아니고 오늘 나왔습니다. 아, 오늘 나왔습니까? 대권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하나하나 의도를 갖고 감사를 한 것 아니냐. 예, 그렇게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번에는 야당이 아니고 민주당 의원들이 공격입니다. 그러니까 이게 뭐 누가 봐도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. 만일 최재형 원장이 지금 정치 나오겠다, 대선에 나오겠다 하면 저도 사람 잘못 봤네라고 생각할 겁니다. 이때까지 그런 분을 안 봤는데 정치적 야망이 있었구나. 예. 그러면 그 탈원전 문제도 결국은 뭐 그런 맥락에서 시작된 게 아니냐. 그거는 최재형 원장에 대한 엄청난 그 불명예입니다.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혹을 받는 자체가. 그리고 있죠. 지금 그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윤석열 전 총장 때문에 대선 후보 정치권에 나오는 게 문제되지 않습니까? 이 검사하고 판사는 성격이 다릅니다. 같은 사법부지만은 검찰은 있죠. 어떻게 보면은 피의자라 그러죠. 와의 지리한 싸움입니다. 검사는 그 피의자를 갖다가 이렇게 압박하기도 하고 회유하기도 하고 그렇죠. 해가지고 어떤 자백을 이끌어내고 그래 기소를 해가지고 거기서 성취감을 느끼는 직업이 검사거든요. 일종의 정치입니다. 정치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? 검사라는 직업 자체가 그 어떤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조정하고 거기에서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 국회의원도 보면 검사 출신이 압도적입니다.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아예 검사들이 프리 바게인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범죄자하고도 그렇죠. 거래를 하는 거 아닙니까? 거래하는 걸 그 정도로 검찰인데 법원은 있죠. 이 피고인하고 어떤 박인하고 아까 박인 그러셨는데 뭐 이렇게 형사재판 할 때 이런 게 없습니다. 판사는 그냥 검사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그 피의자를 잘 이렇게 뭐 다스려 가지고 얻어낸 사실관계다 법률을 적용하는 사람이지 어떤 누구와 이렇게 심리적인 다툼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재형 원장이 그 우리가 반기문 총장 때도 봤지만은 이런 어떤 사람 마음을 얻고 움직이는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힘들 것이다. 근데 지금 이렇게 아주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함으로써 최재형 원장은 득이 될 게 뭐 있냐? 저는 없다고 봅니다, 별로. 그러니까요. 없는데 왜 그러느냐? 그러면 결국은 주위 사람들, 최재형 원장이 출마하면은, 만약 출마한다면은, 우리 아무리 작은 동네 그 통장 선거에도 파가 갈립니다 보니까 거기서 이익을 취하는 사람도 있고 통장 되면 내가 뭐 좀 먹고 이런 게 있듯이 이 정치권에는 항상 그 어떤 사람이 나타나면 꼬이더라고요, 사람이. 그 중에는 파리떼라고 하지 않습니까? 파리떼라고 제가 너무 심한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. 그러니까 그 어떤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거기서 이득을 하나 아닌 말로 최재형 원장이 만일 대통령이 되면은 이렇게 주위에서 대통령 권유했다가 잘 되면은 뭐 자리 하나 얻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최재형 원장이 지금 지금 월간지에도 이런 기사가 하나 났던 것 같은데요. 이렇게 난 거는 이게 최재형 원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어떤 선전전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. 최재형 원장은 안 나올 것이다. 나오지 않을 것이고 최재형 원장이 만일에 그 입장 발표를 지금 미루고 있는데요. 미룬다면은 어떤 자기가 감사원장으로서 최대한 명예를 지켜가면서 그리고 이분이 우리 그때 까도 미담만 있는 사람이라고 뭐 이렇게 불우한
아동들도 입양해가지고 키우고 한 사람이 네. 독실한 크리스찬 아닙니까? 네. 그 이 사람이 지금 정치를 하는 그 사람들, 뭐 정세균 총리 출신이고 거기가 본래 정치인이가 그러지만은 네. 여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고위 관료를 지내다가 정치 나온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? 이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도 있지 않겠는가? 워낙 훌륭한 사람이라 그러니까. 그건 뭐 과한 추측이시고요. 그 과한 추측일 수 있는데 이게 의사 표명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중에 그 정리해서 발표한다 그러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니까 그런 그러시겠죠. 추측을 뭐 저는 그러니까 전제가 있죠. 예. 안 나온다는 전제를 깔아버리니까 저 억지 추측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. 아니 그러니까 네. 이번에 무슨 누가 물어봤다든지 최근에 일어난 어떤 억측이고 소문이라면 모르지만 이미 오래 전에 한 달 전에도 그렇죠.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. 그 전에도 오래 전부터 맞습니다. 뭐 플랜 B니 어쩌니 이렇게 네. 나왔었고 기자가 물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? 예, 예, 예. 그러니까 그때 이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입을 다무겠다. 그때 하는데 지금 생각을 정리를 해도 수십 번 흐르는 기간이에요. 맞습니다. 그런데 또 와가지고 억측과 소문이 있는데 조만간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하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참 모르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이라든가 이런 감사를 할 때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갖고 하지는 아니기 않았다고 때문에. 하더라도 그렇죠. 결과적으로 그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국민적 지지를 받으니까 그에 따라서 또 주변에서도 참 한번 큰 뜻을 가져보세요 예, 하면 예, 또 예. 그렇게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지난번 윤석열 총장도 우당 이해영 네. 기념관 그 개관식에 참석할 때도 그 거취를 물어보니까 국민의 기대와 염려를 경청하고 있고 다 알고 있다. 곧 입장을 밝히겠다더니 27일 날 예, 출사표를 던진다는 출사표를. 거 아닙니까? 예.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은 최재형 감사원장은 원래 정치적인 성향도 아니고 판사 출신이고 그러니까 정치를 안 하겠다. 내가 무슨 정치냐. 내가 무슨 더군다나 대권이냐. 아무런 준비도 안 했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도 지금까지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나를 그런 대권 반열로 이렇게 올려갖고 주변에서 자꾸 얘기하고 언론에서도 거론되는데 나는 아닙니다 하면 딱 한마디 하면 그러니까요. 끝이거든요. 예. 저는 임기를 마치고 그냥 물러나겠습니다 하면 끝인데 그것에 이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계속 유보를 하면서 입장을 정리한다고 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생각이 좀 많이 바뀌신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을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오히려 이런 걸 즐기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또 성격 자체가 그렇게 즐길 뿐도 그런데 아닌데 그러니까 그렇죠. 그러니까 아주 그 고등수학 난해한 문제인데요. 저는 뭐 후배로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고영신 TV를 많은 분들이 보고 합리적인 분들이 본다니까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여론 조성을 한다니까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. 주위에 아까 파리떼라고 그랬습니까? 이런 사람 말 몇 마디에 이렇게 휩쓸리지 않으셨으면 끝까지 좀 고고한 모습을 보이고 명예롭게 아까 초야라 그러지 않습니까? 네. 초야로 그 귀거래사라고 그러죠. 우리 또 연명에 그런 식으로 하면 좋겠고요. 근데 고 교수님 말씀대로 정치라는 게 알 수가 없는 게 우리가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있죠. 아시잖아요.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페르디난트인가 그 사람이 이 이상한 청년한테 그 저격당함으로써 아주 작은 사건에서 뭐 황태자가 저격당했는데 큰 사건이 그걸로 1차 대전이 일어나고 엄청난 인명 희생이 있었던 것처럼 이게 정치라든가 이 전쟁도 일종의 정치입니다. 예. 총칼로 하는 정치입니다. 이런 그 전쟁, 정치 이런 게 있죠. 꼭 무슨 아주 커다란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거에서 촉발되는 것도 있지만은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 이게 그럼요. 아주 엄청난 나비 효과라 그럽니까? 그런 것처럼 되는 게 있어서 뭐 사람이 이런 거 알 수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 정치에 나간다는 걸 배제할 수는 없지만은 가능성은 충분히 있을 수도 있다. 그래. 그렇죠. 그러니까 전쟁이 총칼로 한다면은 정치는 말로 하는 싸움이고 전쟁이죠. 특히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이분이 또 뭐 허튼 소리 하실 분은 아니고 예. 얼마 전에도 언론에 이 얘기를 했어요. 네. 자기가 한 6개월 전에
최 원장을 만났을 때가 9시라 한다면은 대권 시계로 대권 시계로. 오후 3시를 결정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지금 12시쯤 와 있고 마지막 고심을 하고 있어서 조만간 어떤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안다.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볼 때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그분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최소한 최 원장과 직접 소통을 했거나 아니면 정말 최 원장하고 믿을 만한 복심하고 했거나. 복심하고 의견을 조율해 갖고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 아니겠습니까? 뭐 또 하나는 28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전에 그 박문진이라고 있습니다. MBC를 관장하는 거기 이사장을 한 고영주 변호사. 이분이 아마 주축이 되고 뭐 그래가지고 추대 모임 겸 뭐 처음 세미나를 여는 것 같아요. 그럼 그런 분들이 아무런 객관적인 어떤 상황이라든가 본인의 의사는 전혀 타진도 안 해보고 그래 당신이 할 만하니까 우리가 한번 추대 모임 만들겠어. 그럴 연배나 연령이나 기운을 갖고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최 감사원장이 과연 정치를 하겠느냐 하면서도 정말 최 감사원장도 대권적으로 마음을 거의 굳혀져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게 아마 언론이라든가 일반 정치권의 어떤 예상이 한 6대4 정도로는 육적으로 기운 것 같아요. 저는 사실은 여 변호사님하고 똑같이 이런 분들은 정말 우리나라에 존경할 만한 원로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저런 도덕적이고 능력이 있고 청렴하고, 좋은 분들이 정말 원로로 이렇게 남아서 국가에서 큰일 있을 때 지도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정치권은 잘 아시다시피 정치꾼들이 있어서 무슨 일만 생기면 모여들어서 또 괜찮은 인물이 있다고 하면은 그 주변에 꼬여 들어가지고 흔들어 댑니다. 그러면 사람의 마음이 또 움직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죠. 혹시 그런데 속된 말로 홀리신 것 아닌가 하는 느낌까지 들어요. 뭐 우리가 맨날 그러는 게 10길 물속으로 나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.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 법원에 있을 때 최재형 원장에 대해서 워낙 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? 그런 분은 알고 있지만 또 의외의 면이 있어서. 그럼요. 그런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최재형 원장을 갖다가 정치권으로 들이려고 할 때는 지금 우리 정치가 이렇게 혼탁스럽지 않느냐. 원칙주의자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하지 않느냐. 당신이야말로 원칙주의자 아니냐. 우리 정치의 원칙을 세우자고 이렇게 당신이 희생해야 한다고 주장할 겁니다. 당신이 희생해서 혼탁한 정치판에 들어와서 이게 우리 왜 진흙탕을 이렇게 맑게 하는 게 수련, 연꽃 아닙니까? 연꽃 같은, 불교 신자도 아닌데 연꽃 같은 하기 좀 뭐하지만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할 때 어떤 종교적 신념, 그리고 본인이 어떤 나라를 갖다 바로 세우겠다는 신념, 이걸 계속 강조하면 그걸 매일 듣고 있으면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 것 같네요. 그리고 또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금 감사원장직을 이 문재인 정권 들어서 쭉 수행하면서 이 정권이 정권을 다시 승계해서는 안 되겠다. 정권을 재창출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? 그렇다 한다면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한다. 미랄이 돼야 한다. 또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대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링에 곧 오르는데요. 링에 올라서 나중에 혹시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낙마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윤석열 총장이 잘 나가더라도 뭐 공정한 경쟁을 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또 대권 후보가 되면 좋고 본인이 돼도 좋고 그래서 서로 힘을 합쳐갖고 공동 집권으로 가도 되는 것 아니냐. 그러니까 결국 이런 생각을 할 수도 맞습니다. 있어요. 제 생각에 이 최재형 원장이 정치판에 들어온다면 본인한테는 저는 마이너스로 봅니다. 본인이 뭐 서울중앙지방법원장하고 감사원장하고 이렇게 했으면 사실 초야에 묻혀도 전부 다 존경하는 원로로 남을 수 있는데 이런 우리나라 정치판은 뭐 사실 아까도 말했지 진흙탕 아닙니까? 여기 들어온다는 건 자기 희생이 될 수도 있어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. 그런데 본인은 희생인데 국민의힘 쪽에서 볼 때 지금 야권 정권 교체를 바란 야권이 볼 때는
최재형 원장이 들어온다는 게 결코 나쁜 건 아니다. 당연하죠. 왜냐하면 우선 그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요. 네. 무조건 관심은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? 정치에서는. 흥행도 되고 네, 그다음 용어 상박의 싸움이 윤석열 되어야죠. 총장하고 어떤 대선 경선 과정에서 좀 너무 나간 것 같은데 하여튼 붙어가지고 어떤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한테 이벤트 효과도 있고 네. 그다음 안 되더라도 그러니까 최재형 원장이 대선 후보 안 되더라도 거기서 최재형 원장 같은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희생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마치 이번 그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안철수 후보가 대표가 오세훈 후보를 갖다가 지지해 줌으로써 네. 뭐 쉽게 승리했지 않습니까? 거기 또 선대본부장도 했어요. 그러니까 선대본부니까 하면서 그러니까 최재형 원장이 경선 후보에 떨어지면서 나는 그 정권 교체를 위해서 예. 그 윤석열 후보를 끝까지 밀겠다. 이렇게 해버리면 윤석열 후보가 있죠. 후보 아닌데 총장이 뭐 천군만마까지는 아니더라도 엄청난 그 어떤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천군만마입니다. 천군만마입니까? 하여튼 그런 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희생한다는 생각으로 안 되더라도 그런 식으로 정치판에 들어온다면은 그거는 정권 교체를 위한 어떤 커다란 어떤 목적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국회 법사위에서도 이렇게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월간조선 인터넷판으로 나온 그 내용을 보면은 물론 기자들이 본인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이렇게 측근을 통해서 취재한 것에 따르면은 오히려 가족들은 네. 다 반대를 했다는 것이죠. 평생 싫은 소리 한 번 그렇죠. 못하고 우리도 반대하는데 가족들이 가만히 그렇게 학까지 사신 분이 그런 진흙탕 싸움인 정치권에는 네.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. 사실 저희가 볼 때도 대법원장 하시면 다음 정권에서 다 옳은 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. 그렇게 만류를 했는데도 지금 그 월간조선 보도에 따르면은 이번 대선에 출마 기회를 놓치면은 내가 평생 후회할 것 같다.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족들도 설득이 됐다는 것이죠. 본인이 더군다나 충분한 식견과 해안을 갖고 계시는 집안의 가장이 그런 결단을 내렸다는데 못합니다. 그렇게는 못하지 않겠습니까? 저는 그렇게 이제 보도가 됐어요. 그러니까 최 원장이 그런 말을 했는지는 예, 좀 확인을 좀 필요하고요. 예,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최 원장을 너무 존경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게 이제 전해들은 말이니까 예, 저도 이게 아마 가족도 그런 이야기 안 했을 겁니다. 기자들한테 주위의 측근들이 예. 아마 월간조선 기자가 아마 그 인터뷰 하는 과정에 이런 말이 그분도 조금 자기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을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저는 쉽게 믿기는 어려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 원장의 어떤 종교적 어떤 그 신념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지금 백척간두에 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여러 가지로 네. 어떤 좌우로 갈리고 세대 갈등 이런 걸로 갈려가지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감사원 문장 하면서 쭉 봤을 거 아닙니까? 예. 보고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는 있겠다. 그러니까 하여튼 빨리 좀 표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측근이라든가 또 뭐 참모 예. 지인들의 말이라는 것은 본인한테 당장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전원 아닙니까? 전원 카드라는 거라. 예. 그런 경우는 그런 지인, 참모,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거기다 가미를 하거든요. 예. 자기가 바라는 방향 쪽으로. 그러다 보니까 진위가 좀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. 어다르고 아다르는 말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? 예. 그래서 그런 측근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언론과 접촉했을 때는 최 원장이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이 접촉을 하지. 나가지 그 사람이 접촉할 이유가 없죠. 그러면 언론하고 접촉을 안 자기 하기 희망을 때문에 얹어가지고 예. 말을 하니까. 그래서 이런 것은 좀 감안해서 조금, 듣더라도 예. 그러나 언론이 더군다나 유력 언론이 기사를 쓸 때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추측해서 쓰는 것은 없습니다. 나름대로 백방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확인하지만 본인하고 직접 소통이 안 되니까 그 주변을 크로스 체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
근접한 얘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. 예. 예. 우리나라는 모든 게 기승전 정치더라고요. 그 고위 관료를 지내도 정치하고 고위 군대에서 장군을 지내도 나중에 정치판에 오고 그다음 코미디언을 해도 정치판에 들어오고 바둑을 떠도 정치판에 들어오고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자기 그 어떤 평생의 어떤 그런 역량을 살려가지고 국민한테 봉사하는 길이 꼭 정치만이 아니고 많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정치꾼들이라고 그러셨지 않습니까? 그런 분들이 제발 좀 존경받는 분들은 좀 놔둬라. 예. 좀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. 저도 똑같은 예. 말씀을 우리 방송에서 여러 차례 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 최재형 원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측근이 어떻게 말했는지 또 측근이 누구 말을 듣고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자기 희망을 언제 됐는데 좀 너무 흔들지 말고 본인의 결단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어쨌든 이제 결론적으로 최재형 감사원장이 직접 예. 국회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국민한테 한 얘기 그렇죠. 아닙니까? 예. 조만간 예. 이런 억측과 소문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를 하겠다니까 아마 그게 6월 늦어도 6월 말 네. 7월 초까지는 입장 정리가 되지 않겠느냐. 네. 또 그 시점을 전후해서 최 감사원장이 사퇴하고 대권 출마를 한다는 보도가 오래전부터 네. 나왔기 때문에 과연 그런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은 여상원 변호사님이나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그냥 감사원장으로서 깨끗하게 예, 명예롭게 임기를 이제 끝낼지. 마치실지 예.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좀 예, 한번 지켜보는 수밖에 없네요. 결과 나오면 또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. 예.